많은 젊은 분들이 또 창업에 관심이 또 많은 분들이 많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생기면 네.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전TV 백프로입니다. 네, 이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프로님, 네.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는 네네. 미국 아마존으로 FBA를 발송할 때 필요한 뭐 라벨링, 뭐 예. 박스 라벨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렇죠. 또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또 해주신다고. 이제 아마존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네네.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도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그동안 제가 이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거 이걸 갖다가 좀 이야기할까 하는데 네. 괜찮을까요? 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또 준비를 하셨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취업도 힘들고 창업은 더욱더 힘들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은데 이 사실상 이 고민을 갖다가 우리가 선배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마존과 연계해서 네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든 일일까요? 일단은 좀 막막하죠. 네네. 근데 이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좀 많을 그렇죠. 경우에는 네. 제품 선정, 어떤 제품을 선택을 제일 먼저 할지 그게 네.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창업을 한 데 있어 가지고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돈도 또 이렇게 부족한 게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자금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어떤 제품을 사 가지고 어떻게 판매할까 하는 게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청년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가 제품 하나 주세요 하면은 줄까요?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해 가지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알리바바라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팔거나 하는 건데 우리는 아마존을 하고 있으니까 알리바바에서 구입을 해서 아마존에 판매하는 거 요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많이 하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네. 알리바바에서 일단 중국에서 그렇죠.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소싱 받아가지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거를 아마존으로 넘기는 그런 그렇죠. 구조로 많이 봤습니다. 알리바바에서는 한 몇백 개만 사더라도 네네. 이 OEM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소량으로. 예. 네네. 그러다 보면 OEM을 탁 받으면은 내 제품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브랜드를 네, 가지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아마존에 판다 하면은 일단은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파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물론 이제 그 국제 물류 그리고 관세, 아마존 수수료 그리고 이제 FBA 미국에서의 물류 이제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것까지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은 마케팅 비용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리턴 비용에 대해 가지고 고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케팅 비용도 우리가 얼마 정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적어도 10%에서 한 15%. 네. 이 이제 판매액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네, 금액이죠.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예. 그것도 이제 아마존 하나에서 AMS에서만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동일한 제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리턴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리턴 비용이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적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한국도 요즘은 굉장히 리턴을 잘하던데 이제 미국 같으면 미니멈 최소한 10%에서 20% 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나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시는 알리바바에서 아마존으로 제품을 보내시는 분들은 미국에 이제 내 창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또 특히나 내 이제 리턴을 받아줄 주소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 이거는 디스포절 그러니까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품을 돈 주고 샀는데 네. 리턴이 됐을 때 정작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없고 네. 그럼 손해를 보겠네요. 당연하죠. 보내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이미 이제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게 국제 물류 통해 가서 다 와가지고 또 미국에서 국내에 이제 운송까지 했는데 그까지 했는데 그걸 리턴을 해버리면은 또 리턴하는데 비용을 또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리턴을 하지 마라. 그냥 폐기 처분해라. 돈은 내줄게.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걸 10%씩, 20%씩 고려해야 된다면은 얼마나 큰 손실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좀 더 상세한 거는 우리 알리바바에서 이제 구입해서 아마존으로 팔 때 하는 생각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알리바바는 네. 사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OEM 제품을 딱 구입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내 제품인 것처럼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내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 이제 상표만 내 제품 돼 있는데 이걸 내한테 팔아야지 내 제품이죠. 그런데 내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한테도 팔고 OEM을 해달라는 사람한테는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잘 골라가지고 이 진짜 좋은 제품을 딱 선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익을 좀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은 아마존에서 같은 제품이 브랜드만 다른 제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력, 제품 경쟁력 그렇죠. 다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제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이제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고 이름만 다른데 네. 그러니까 막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좀 더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된다 싶으면은 또 누가 뛰어들어오는지 아세요? 그 제조업체까지 뛰어들어옵니다.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가 자기들이 직접 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격 경쟁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고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 보따리 해가지고 팔고 나면은 여기 똑떨이 이제 그렇죠. 가격 경쟁이 하면 막 출혈이 되잖아요. 생존할 수 없으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겠다. 이래 나도 땡처리 하라. 땡처리 해버리고 또 보따리 한 또 보따리 다른 가져와가지고 제품. 네. 또 다른 제품을 네, 보게 네, 되죠. 네. 이게 연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은 불투명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물론 이제 다른 이 좀 더 발 빠르고 손 빠른 네. 분들은 이 조금의 수익을 남길 수는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에서는 돈을 벌고 이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돈을 버는데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은 고생만 하고 시장만 깔아주는 거죠. 네. 시장만 깔아주고 제품만 알려주고 이제 소위 말해 출혈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국제 물류 관세 마케팅 반품까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요즘은 점점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도도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러면 우리 한국 제품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제품은 일단은 제품의 퀄리티가 네. 일단 조금 그래도 보장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단가는 높지만. 그렇죠. 네. 단가는 좀 높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의 어떤 전 세계 공장인 것처럼 제품이 다양하지를 좀 못하죠. 다양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제 소싱은 그렇기 때문에 소싱이 좀 어려워지고 또 이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은 인증을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뭐 인증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제품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작게는 몇 백만 원, 그렇죠.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네. 들잖아요. 그래 드는데 이제 이게 이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OEM을 많이 해주고 세계 공장인 만큼 이 대수가 억대를 계산합니다. 억대. 그런데 우리는 몇만 대, 몇십만 대 이걸 계산하죠. 그 10만 대 같으면 100만 대, 1000만 대, 1억 대. 1000분의 1이잖아요. 한 제품의 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1000원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면은 중국 제품은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국 제품보다 중국 제품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국 제품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을 소싱할 때 그런데 우리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든지 할 때는 또 이제
A to Z를 요구하잖아요. 당연히 멀티를 요구하시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 거래선도 발급할 수 있고 아마존 셀러 등록도 할 수 있고 뭐 촬영도가 제품 등록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포장 물류 FBA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더더군다나 이제 마케팅 또 오프라인 거래선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도 있을까요? 연봉을 아주 많이 주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직접 제가 아마존에 10년 전에는 교육도 받으러 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인력을 이 전혀 경험이 없는 인력을 이제 뭐 연봉이 낮았겠죠. 트레이닝 시키고. 예,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2년 지나니까 연봉을 2배 이상 제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요구하는 게 한 4배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불과 2, 3년 만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지만 그 직원하고 저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쭉 지내다가 제가 이제 결국은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어느 회사에서 연봉을 4배를 주려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서로 간에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리고 어떤 청년들께서는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같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돈도 돈이지만은 우리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들께서도 그냥 직원을 고용을 하면 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네. 이렇게 거의 타치를 안 하는 네, 그런 네, 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원이 제가 지금 아마존 셀러 등록했어요 하면서 기분 좋아가 하면은 그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줄 수 되는데 이게 뭘 했다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 하니까 이 리액션이 참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만 팔았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진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아마존 교육을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청년 그룹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막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처음에는 청년 입장에서도 창업을 하니까 부담되니까 저 사장님 제가 사장님 제품을 좀 팔아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그래 팔아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월급 받는 취업이 될 수가 있겠죠. 취업을 하다가 좀 이렇게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 월급을 많이 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제품을 줄 테니까 너가 팔아봐. 너가 파트너로서 그때는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젊은 청년 입장에서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품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서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조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직원도 이제 채용을 되든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되면서 또 물류 체계도 구축하고 인증 체계 구축하고 그다음 컨설팅도 중간중간에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은 하나의 어떤 이 윈윈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맞물려 돌아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큰 하나의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로서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백 프로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좋게 잘 활용만 하면 네네.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네네. 끝까지 시너지 효과가 나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네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 청년, 취업과 창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인력난, 이거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사실상 제가 양쪽 다 모이세요 하면은 모이면 참 좋은데 그 잘 될까요? 힘들죠. 사실 예. 이제 정부에서 네. 청년 기업을 양성하는 네. 활성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많잖아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네. 그런 트레이닝이라든지 네.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또 엮어서 네. 이렇게 활성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는 청년
그리고 취업과 창업,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에다가 참 긴밀하게 어떻게 요청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마존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다른 데도 교육을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훌륭한 청년들을 갖다 발굴도 하고 그래서 같이 그룹을 지어도 좋고 개인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엮어 나가는 일에 한 번에 이 한 마리를 토끼를 잡는 건 아니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네. 또 아주 체계적인 그런 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네.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뭐 어떻게든 간에 저도 지자체를 쫓아다니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도 제가 사실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제 이 만나기만 하면은 대학원이나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때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그렇죠. 많은 젊은 분들이 또 창업에 관심이 또 많은 분들이 많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생기면 네.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네네. 또 어떤 또 흥미진진한 얘기를 해주실 계획이신지. 다음 시간에 다시 아마존으로 돌아가죠. 네네. 돌아가가지고 이 바이박스라는 걸 언뜻 이야기를 하긴 네, 저희 했는데 바이박스에 대해서 네, 짚어보고 네, 네. 넘어갔죠. 그러면 바이박스를 대해서 내가 이제 내 매장을 만들어 놓고 뺏기지 않거나 네. 이게 뺏기지 않고 정말 잘 지키면서 그걸 갖다가 쌓아가는 이 방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좋습니다. 생각해요? 재밌을 좋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내가 만들어 놓은 상점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네, 안 배고프잖아요. 되죠. 네. 근데 공을 다 들여놨는데 그렇죠. 뺏길 수는 없죠. 그럼요. 그 뺏기지 않는 노하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프로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오프라인까지 확장되는 그날까지 우리 에이존 TV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 에이존 TV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